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지난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인기 쿠션을 사서 선크림처럼 SPF를 측정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들어가 볼까요? 고고! 파트 1, 쿠션 파데도 선크림처럼 자외선 차단 될까? SPF가 표기되어 있다면 이론상은 동일하다. 일단 제품에 SPF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론상 SPF 지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자외선 차단 효과 기능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전성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기능성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에 SPF를 사용하려면 심사 아니면 보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제조사가 선크림의 모처방 제형으로 심사 후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선크림 모처방을 재가공해서 완제품으로 심사 없이 보고를 하는 거죠. 제조사가 임상을 받으면 실제 완제품의 임상 결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브랜드사가 완제품으로 임상을 받으면 실제 임상 결과가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건 뭐다? 브랜드사가 완제품으로 임상받는 거. 화장품법 시행규칙 10조 1항의 세 번째에 의해서 자외선 차단제에 기여가 받은 품목 동일한 원료 규격 및 함량을 사용하고 제형이 동일하며 자외선 차단 지수가 마이너스 20%까지는 같은 효능 효과로 보기 때문에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50이라고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 결과가 SPF 40이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보고서만 제출해도 오케이. 요 해당 영상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깊이 들어가서 보실 분은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파트 2, 선크림처럼 쿠션만 발라도 자외선 차단 잘 될까? 화장하고 선크림은 더 발라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바르냐, 무엇을 바르냐, 요거가 궁금해서 댓글에 질문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기능성 화장품이면 파데나 쿠션도 선크림처럼 더 발라도 된다 이지만 현실은 좀 달라요. 실제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SPF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크림 SPF를 측정했던 방식 그대로 쿠션 제품을 사서 전문기관에 인비트로를 조사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표적인 쿠션 제조사별로 분류해서 무기 혼합자차별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의 혼합자차 쿠션들만 모았는데요. 기준점으로 잡은 제품이 휘 쿠션 글라스입니다. 이 제품을 기준점으로 잡은 이유는 심사제 품목 보고서를 브랜드로부터 확보를 했고 그로 인해서 자외선 차단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약 7%, 착색제로 사용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약 7%라는 함량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사제 품목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자외선 차단 성분을 사용한 쿠션들, 정샘물, 로즈 프로젝트, 네이밍, 미샤, 맥 스튜디오, 문샷, 립생로랑 이 제품들도 같은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 쿠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자차, 유기자차를 사용한 혼합자차죠. 여기 함량이 나와 있어요. 전체 함량이 몇 프로예요? 14%인 거죠. 하지만 선크림 기능성 자외선 차단 성분이다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것은 7%. 뒤에 있는 착색제 티타늄 디옥사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7%를 그대로 넣거나 또는 다 빼거나 아니면 함량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비트로 측정값이 SPF 125, PA는 포풀이 나왔습니다. 다음 로즈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심사제 품목 보고서를 확인했더니 모처방은 휘와 동일해요. 근데 자외선 차단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약 7%인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착색제로 사용된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몇 %죠? 약 4.2%. 그래서 보면은 휘보다 투명한 약간 더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게 착색제를 줄였으니까. 미샤 매직 쿠션, 맥 스튜디오 퍼펙트 하이드레이팅 쿠션, 문샷 마이크로 카밍 피 쿠션, 네이밍이라든지 정샘물 같은 경우에는 휘의 자외선 차단 티타늄 디옥사이드 7%, 착색제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N% 사용한 이 모처방 성분은 동일한 제품들입니다. 코스맥스의 혼합자차이고 티타늄 디옥사이드 약 7%가 확보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표기법상 SPF 50 내지는 50불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 동일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제품 중에서도 코스맥스에서 제조한 제품이죠. 입생 엉크르 득보 쿠션. 요거는 SPF 23 PA2 풀로 표기를 했는데요. 자차 성분은 사실 휘와 동일한데 표기 수치를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인비트로 찍어봤을 때 SPF가 117, PA가 포풀이 나왔습니다.
P와 동일한데 P는 SPF 50풀에 PA3 풀로 표기했고 입생은 보수적으로 SPF 23에 PA2 풀로 표기한 거예요. 코스맥스의 무기자차가 있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그린더 마일드 시카 세럼 커버 쿠션 50불에 PA3불 표기가 되어 있죠. 무기자차를 티타늄 디옥사이드 요거만 썼고 인비트로 찍어봤을 때는 SPF 73, PA는 4풀이 나왔습니다. 코스맥스에서 제조한 혼합자차, 무기자차가 모두 SPF PA 지수가 표기한 숫자 이상으로 효과가 기능이 나타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한국 화장품이에요. 제가 기준점을 잡은 거는 더레바이블랑도 올리고 히알루론산 헬시 크림 쿠션 심사제의 품목 보고서를 확보를 했는데 보면은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6%에 징크가 9.7%, 착색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1.5% 사용, 킬 커버를 찍어봤습니다. 이건 혼합자차로 다양한 무기, 유기 같이 사용해서 혼합자차 잡았는데요. 요거는 인비트로 찍어봤을 때 SPF 61, 또 PA 4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세 가지는 뭐냐면 브랜드사가 직접 제조하는 경우 애경 혼합자차고요. AG20 SS 커브팩트 SPF는 110, PA 4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LG생활건강에서 판매하고 제조하는 제품이죠. 5휘 멀티픽 커버 리프팅 쿠션 SPF는 54, PA는 4풀이 나왔습니다. 직접 제조한 아모레퍼시픽이 판매하고 만든 제품이죠. 헤라 블랙 쿠션인데요. 측정해 봤을 때 SPF 88에 PA 4풀이 나왔습니다. 결론 첫 번째, 선크림과 쿠션의 제형적 차이가 있다. 이 말은 뭐냐? 착색제로 사용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그대로 사용됐을지, 함량을 떨어뜨렸을지, 아니면 그 선크림 조작 때처럼 아예 빼버렸을지 문서를 받아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SPF 지수가 표기된 것보다 수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두 번째, 선크림과 쿠션의 용도 차이인데요. 쿠션 파데를 두껍게 발라야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 얇게 바르면 SPF 100짜리 사도 떨어져.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기능이. 그러니까 그걸 알고 바르시면 돼요. 선크림 제대로 정량 바르는 법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파트 3, 선블럭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쿠션 파데 잘 바르는 법. 화장을 잘하면서도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쿠션이나 파데 바르기 전에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선크림 무기자차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혼합자차 아니면 유기자차 이런 걸로 섞어가지고 바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원칙상은 안 됩니다. 이유가 제형이 동일해야 효능 효과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섞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제형을 섞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제형, 점도가 그냥 섞여서 바르게 되면 부착력이 떨어지거나 고르게 발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에 나는 선크림 추천해준 거 아무리 발라도 기미가 생겼다. 이거는 바르는 방법이 잘못돼서예요. 정량을 바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3시간마다 발라주지 않았거나. 선크림과 쿠션 파데의 궁합. 먼저 예쁜 피부 표현을 위해서는 유기자차 선크림을 사용한 후 쿠션 파데 바르자. 어쨌든 유기자차가 투명하고 가루가 없어요. 화장 두께감이 좀 얇아지겠죠. 두 번째, 커버력을 높이고 싶다면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른 후 쿠션 파데 바르기. 그러면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쌓이니까 좀 더 두껍게 발라지는 느낌이 있어서 커버력은 높아지기는 해요. 선크림을 잘 바른 후에 쿠션으로 선크림이 밀리지 않게 소량씩 2회 덧발라주는 거. 어쨌든 소량씩 얇게 발라야 선크림도 잘 바르고 파데도 잘 바르고 쿠션도 잘 바르고. 자, 두 번째, 선크림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법. 자, 건조한 부위가 생기면 들뜨잖아요. 수분감 높은 워터 타입 기초를 토너, 워터 에센스, 앰플, 젤 제형의 수분크림 이런 거를 2번을 발라, 묽은 애를. 그러면 톡 수분이 좀 더 채워져가지고 쌓아주니까 덜 건조해지고 덜 뜨게 할 수 있다. 건성이나 악건성은 일단 수분크림을 발라야 되고 거기다 오일까지 넣어. 그러면 윤기가 차르르 돌면서 원하는 윤기, 윤광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스트 사용. 그래도 건조해요. 이런 분들은 미스트 사용하면 좋은데 미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방법이 있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선미선미랑 선미쿰인데 선크림 바를 때 미스트로 쌓아주던지 수분을 아니면 선크림은 그냥 바른 다음에 쿠션 바를 때 쌓아주던지 어느 과정에서 미스트로 쌓아줄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각질 들뜸이나 모공 부각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번들거리는 부위가 생긴다. 파우더나 기름종이 사용해야죠. 특정 부위만 가볍게 해줘도 마스크 묻어남도 덜하고 지속력도 높아지고 건조함도 주는 것 같아요. 화장한 후에 선블록 제대로 바르는 법.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그냥 일하고 잠깐씩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오고 요 정도밖에 안 해요. 이런 일상생활이라면 SPF 30에서 50 정도 되는 쿠션 또는 파데를 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시면 된다. 자, 물놀이나 야외 스포츠처럼 외출을 오래 장시간 해야 될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3시간마다 선크림을 덧바르셔야 돼요. 아니면 화장을 지운 후 선크림 바르고 다시 화장을 해야 돼. 어떻게 제대로 선블랙 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스크를 장시간 사용하면 뭐 어떤 쿠션이든 다 들떠요. 모공도 부각이 되고, 저는 그 부위에 지우고 다시 쿠션 바르는 치트키템 클렌징 워터템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투명한 공병이나 지퍼백 요걸 준비해요. 화장솜을 넣어.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추천해드렸던 제품 있죠. 니들리 클렌징 워터. 얘를 콸콸콸콸 넣어.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화장솜을 꺼내서 클렌징 패드처럼 쓰면 돼. 싹 지워지고 바로 스킨케어 안 하고 쿠션 바로 바르면 그냥 감쪽같이 처음 바른 것처럼 됩니다. 피부에 자극 없으면서도 잘 지우고 촉촉하게 쿠션 덧바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루틴에 적용을 하시기를. 좋은 제품, 성분 착한 제품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쓰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